연방 하원이 초당적 지지 속에서 앱스타인 관련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지난 주말 연방 당국이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벌여 최소 130명이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카고와 포틀랜드에 파견됐던 다른 주 방위군을 대거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공화당이 추진한 연방하원 선거구 조정안의 시행을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간 갈등이 총격으로 이어져 2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연방 하원이 초당적 지지 속에서 앱스타인 관련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상원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기록은 공개됩니다. 첫 소식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하원이 초당적 지지 속에서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찬성 427표, 반대는 딱 한 표입니다. 이번 표결은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법안 처리를 미루는 사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과 손잡고 본회의 강제 상정 절차를 추진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의장은 상원에서 수정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This legislation that will pass today is flawed and it must be amended. So now we rely upon our partners in the other chamber to get that done.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 사안이 민주당의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무부는 앱스타인 사건 관련 기록을 공개하게 됩니다. 표결에 앞서 앱스타인의 10대 시절 피해자였던 여성들은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 모두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I am traumatized. I am not stupid. You have put us through so much stress, the lockdowns, the halt of these procedures that were supposed to have happened 50 days ago. 이번 표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이른바 마가 진영 내부 갈등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전직 하버드대 총장이 앱스타인과 나눈 이메일이 공개되면서 모든 공식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하원 감독위원회가 지난주 공개한 이메일에는 레리 서머스 전 총장이 앱스타인과 여성 관련 부적절한 내용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겼습니다. 서머스 전 총장은 성명을 통해 자신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며 그로 인해 발생한 고통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 전문가인 서머스 전 총장은 교수직은 유지하되 공식 대외 활동에서는 물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지난 주말 연방 당국이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벌여 최소 130명이 체포됐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도 직원이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대대적인 이민 단속 작전이 실시된 미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입니다. 샬럿의 거미줄로 명명된 이번 작전에서 불법 체류자 13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단속은 마켓과 빨래방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펼쳐져 지역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됐습니다. This is not making us safer. It's stoking fear and dividing our community.
지난 토요일 오후에는 한인이 운영하는 식료품 마트에 연방요원이 들이닥쳐 직원 3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고등학생들은 등교를 거부했고 상점을 임시 폐쇄하는 업주들도 속출했습니다. I saw these guys, in gray dark SUVs, no marks, jumping and taking people down on the streets, just people that look like me. 한 지역에서는 연방요원들이 차량 창문을 부수고 신분증을 소지한 남성을 체포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LA나 시카고에서 진행된 작전과 다르게 이번 샬럿 단속에 대해서는 사전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샬럿은 최근 은행업 성장과 함께 인구가 급증했는데 중도 성향 민주당 지지자가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SBS 전영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카고와 포틀랜드에 파견했던 다른 주 방위군을 대거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포틀랜드 지역에 투입된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200명이 이번 주 안에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카고에서도 텍사스 주 방위군 200명이 곧 철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법원에서 잇따라 배치 중단 판결이 나오면서 트럼프 행정부도 병력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철수 조치가 완료되면 두 지역에는 기존에 배치돼 있던 지역 주 방위군만 남아 치안 임무 없이 훈련 대기 상태로 전환됩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공화당이 추진한 연방하원 선거구 조정안의 시행을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새 선거구가 인종적으로 조작됐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지적하며 내년 선거에서는 기존 2021년 선거구 지도를 사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 3명 가운데 2명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번 판결은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심리할 예정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간 갈등이 총격으로 이어져 2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6시쯤 아파트 입구에서 41세 남성이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이 주변을 살피던 중 남성을 숨지게 한 20대 용의자가 갑자기 나타나 경찰을 향해 총을 발사해 경찰관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즉각 대응 사격을 했고 용의자는 방 안으로 숨어들어 잠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의 대응 사격에 맞아 숨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숨진 두 사람은 같은 건물에 살던 이웃으로 경찰은 이웃 갈등이 총격으로 번졌는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찾는 하와이 와이키키에서 관광객이 폭행을 당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와이 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와이키키의 한 거리에서 50세 남성 관광객이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4일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인 43살 이슈메일 루아바사를 체포했으며 그가 관광객인지 주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LA 주택 거래가 기록적인 침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레드핀이 발표한 주택 거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LA의 주택 거래율은 1.15%로 뉴욕시 1.03%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고금리와 집값 고공행진으로 구매자들의 구매 여력이 떨어지고 판매자들도 낮은 금리와 세금 혜택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산세 규제와 개발 제한으로 신규 주택 공급도 막히면서 시장 경직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과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전 세계 매출 10%입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유럽연합 주요 정치인들과 테크 분야 책임자들이 독일 베를린에 모였습니다. 유럽 디지털 주권 정상회의라고 이름 붙여진 어제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유럽이 더 이상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속국이 되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ore sovereign and more independent doesn't mean you want to be notation. No, but it means on the key pillars, on the key building blocks, you want to preserve your sovereignty. 특히 유럽 정부와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기업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ir sehen die systemische Rivalität der USA und Chinas, zweier Großmächte, auch zweier Digital-Großmächte. 디지털 주권을 선언한 이날, 이유는 미국의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럽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두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EU의 디지털 시장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규제 대상은 아마존과 MS를 비롯해 전 세계 글로벌 플랫폼 기업 7곳입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해당 기업의 전 세계 매출 기준 최대 10%나 되는 강력한 규제법입니다. EU는 지난 13일에도 스팸 방지 정책을 앞세워 구글을 상대로 같은 법을 적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유럽 국가들과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과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오늘 새벽 소셜미디어 플랫폼 X와 챗GPT 등 여러 인터넷 서비스가 대규모 접속 장애를 겪었습니다. 웹사이트 상태를 추적하는 다운 디텍터에 따르면 X는 새벽 3시부터 10,000건 이상의 서비스 장애 보고가 발생했습니다. 스포티파이와 아마존 웹 서비스 등 주요 온라인 사이트도 한때 이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번 장애는 전 세계 웹 트래픽의 20% 정도를 처리하는 인프라 제공사인 클라우드플레어의 내부 시스템 충돌로 발생했습니다. 스미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이 LA에서 소개됐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은 오늘 이건희 컬렉션에서 엄선된 주요 작품을 선보이는 한국의 보물 전시를 알리는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강연에는 체이스 로빈슨 관장과 황선우 큐레이터가 참석해 국보와 보물 등 200여 점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의 취지와 주요 작품을 설명했습니다. Many of our visitors are keen to understand Korean culture, in part because of the extraordinary popularity of contemporary Korean popular culture, but also an intuition, a curiosity on their part to learn more about the traditions, deep traditions of Korean art and culture. 2021년 그 삼성 일가에서 그 이건희 컬렉션을 나라에 기증한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2022년에 순회전을 했었는데 미국에 처음으로 가져오게 된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 워싱턴 DC 스미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에서 내년 2월 1일까지 이어집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오는 22일 뉴저지주에서 무료 백내장 수술을 제공하는 사랑의 무료 개안 수술 아이캠프가 개최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인가정상담소가 연말을 맞아 나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기빙 튜즈데이를 맞아 11월 한 달 동안 후원 참여자에게 후원금 $1당 라부부 기브어웨이 래플 티켓 한 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기부금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정신건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되며 참여자들은 라부부를 받을 수 있는 특별 래플에 자동으로 응모할 수 있습니다. 가든그로브시에서 오는 12월 6일 그로브의 겨울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그로브의 겨울은 빌리지 그린공원에서 열리며 매년 5,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오는
오렌지 카운티의 대표적 겨울 축제로 인공눈에서 눈썰매를 무료로 탈 수 있으며 산타클로스 부부의 방문 이벤트, 다양한 공예품 전시와 판매, 합창과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오는 22일 한인들에게 무료 백내장 수술을 제공하는 사랑의 무료 개안 수술 아이캠프가 개최됩니다. 비전케어 USA는 힐팍에 있는 성모안과에서 9번째 무료 개안 수술 아이캠프를 개최한다며 경제적으로 어렵고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한인 60명에게 무료 백내장 수술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세종장학재단이 장학생 20명을 선발해 총 3만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재단은 미술대회와 골프대회를 통한 기금 조성으로 고교생 8명과 대학생 12명 등 총 2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후원하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1월 30일 베나로야 홀에서 대규모 한국 특별 공연이 펼쳐집니다. 주관사인 한인의 날 축제재단과 시애틀 한인회 등은 광복 80주년과 한국전쟁 75주년, 이민 122년을 기념해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전통과 창작무용, 국악과 퓨전음악, 타악과 풍물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 공연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관람을 원하는 한인들은 샛별예술단 웹사이트에서나 전화로 직접 예약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7년 만에 미국을 방문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국빈급 대우로 의전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대미 투자 규모를 기존 6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늘리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7년 만에 미국을 찾은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 대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전은 파격적이었습니다. 환영식을 시작으로 오찬과 만찬, 오전부터 늦은 시간까지 빈살만 왕세자와 일정을 함께했습니다. 저녁 일정에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참석했습니다. 공식 국빈 방문은 아니지만 사우디의 실권자답게 국빈에 버금가는 예우로 대했습니다. 지난 2018년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암살 사건으로 껄끄러워졌던 양국 관계의 복원을 위해 애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대한 기자의 질문을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Or didn't like him. Things happen, but he knew nothing about it, and we can leave it at that. You don't have to embarrass our guest by asking a question like that. 빈살만 왕세자는 이에 화답하듯 선물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기존에 발표했던 6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액을 1조 달러 규모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Today it's a very important time in our history because there is also a lot of things that we're working on in the future. 앞서 미국 첨단 전투기 F-35를 사우디에 판매하겠다고 말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사우디와의 협력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양국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국교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에 사우디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우디로부터 파격적인 투자를 약속받는 외교적 성과를 거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가 빈살만 왕세자와 사업 파트너로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 충돌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를 국빈 방문 중입니다.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에서 22조 원 규모의 수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부다비 현지에서 강청환 기자입니다. 국빈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을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맞이합니다.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경제, 문화,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인공지능, 우주협력, 경제, 바이오헬스, 지식재산권, 원자력 신기술 협력 등 7개 분야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란 제하의 공동선언도 채택했습니다. 국방, 방산, 인공지능, 원자력, 보건, 의료 등 양국 모두에게 경쟁력과 전략적 중요성이 큰 분야가 참으로 많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모하메드 UAE 대통령이 방산 분야에서 보다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면서 150억 달러 규모의 방산 수출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UAE가 추진 중인 초기 투자 규모 200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해 AI 데이터 센터 건설 등을 함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대되는 성과가 AI 협력 200억 불, 방산 수출 150억 불.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우호가시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동맹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회담 후 두 정상은 국빈 오찬을 갖고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와 양국 전통 음악인들이 함께하는 문화 교류 행사를 즐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양국 경제인 행사에 참석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등 우리 주요 기업 총수들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아랍에미리트 현지에 파견된 아크 부대 장병들을 만나 격려한 뒤 다음 기착지인 이집트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아부다비에서 SBS 강청환입니다. 서울이 더 가까워지는 쾌속 교통 프리미엄 입지 7호선 연장선 시티타워역이 청라 오피스텔의 투자 가치를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증 전문병원 서울 아산병원 청라와 아시아 최대 규모 코스트코 청라점까지 생활의 모든 편리함을 갖춘 아메리칸시티 청라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식사가 준비되므로 사전 예약 부탁드립니다. 분양 문의 213-285-7934. 북한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맹비난했습니다. 한미의 공동 설명 자료가 발표된 지 나흘 만에 나온 첫 반응입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한미 팩트시트 발표 나흘 만인 오늘, 북한의 공식 반응이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처음 나왔습니다. 한미의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한미 동맹의 대결 선언이라고 비난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약한 건 대결 의지를 집중적으로 표현한 거란 주장도 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책에 대한 불만을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의 한국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반도와 아태 지역을 넘어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란 겁니다. 특히 한국의 핵잠 보유는 자체 핵무장으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핵 도미노 현상과 치열한 군비 경쟁을 유발할 것이란 주장도 폈습니다. 북한은 또 미국이 한국에게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용인함으로써 준핵 보유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깔아줬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논평에서 우리 정부가 어제 제안한 남북 군사회담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총비서나 김여정 부부장 명의가 아닌 조선중앙통신 논평이란 다소 낮은 수위로 입장을 낸 걸 두곤 앞으로 북미 정상 만남의 가능성 등을 완전히 닫은 건 아니란 분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북측의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으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한 데 이어 일본 영화도 막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맞서 일본은 중국 총영사의 다카이치 총리 참수 극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중국 첫 상영을 앞두고 있던 일본 영화 일하는 세포와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의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예약 판매한 표는 모두 환불됐습니다. 일본과의 교류를 중단하는 이른바 한일영 중 하나입니다. 初吻、昨日青春等等日本影片原定于今年内上映，但目前还没有确切的档期信息。 중국 정부의 일본 여행, 유학 자제령은 즉각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중국 항공사의 일본행 항공권 약 50만 장이 취소됐습니다. 온라인에선 특정 일본 기업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불매 대상을 정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不排除今后中国消费者在国内减少购买日企产品，这可能对部分日系品牌造成冲击。 중국의 전방위적 실력 행사 속에 양국 외교 담당 국장들이 만났지만 거리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악질적이라고 표현하며 거듭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在磋商中，中方就日本首相高市早苗涉华错误言论再次向日方提出严正交涉。 중국 관영 매체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회담 직후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여유를 부리는 중국 측과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듯한 일본 측의 모습이 대비됐습니다. 일본으로선 굴욕적이라고 느낄 만한 영상인데 일본의 기선을 잡기 위한 중국의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중국 총영사관의 다카이치 총리 참수 극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중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대 초 헐값에 샀던 외환은행을 비싸게 팔아서 수조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뒤 떠났던 론스타가 이것도 한국 정부 때문에 손해를 보고 판 거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국제투자분쟁위원회는 이 소송에서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제 오후 7시쯤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 오후 3시 22분 국제투자분쟁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 손해배상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취소위원회가 지난 2022년 8월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2억 1,650만 달러, 현재 환율로 약 3,200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천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소송 비용 73억 원도 론스타가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받아냈습니다. 정부는 중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우리 측 지적을 취소위원회가 받아들인 것 같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올해 1월에 런던에서 3일 동안의 구술 심리가 있었습니다. 이 취소위원들이 적법 절차 위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들을 하신 건 사실입니다. 정부는 지난 13년간 이어진 총 소송액 약 6조 9천억 원 상당의 론스타 사건에서 거액의 배상 의무를 소멸시켰고 이는 국가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취소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추후 브리핑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이제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에르노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한인 동포들을 찾아옵니다. 미주 한인 교포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재외 교포를 위한 우선 특별 공급을 통해 11월 17일 계약을 진행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11월 17일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계약을 진행합니다. 분양 계약 문의 818-974-8949. 네, 한국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인천 부평구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40대 엄마와 2살짜리 딸을 치었습니다. 모녀가 모두 중태에 빠졌고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민규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차단기 앞에 멈춰서는가 싶더니 갑자기 속도를 올려 그대로 인도를 덮칩니다. 어제 낮 12시 20분쯤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한 사거리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상가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A씨 차량은 주차 요금을 정산한 뒤 좌회전해야 했지만 그대로 직진하면서 약국에서 나오던 모녀를 덮쳤습니다. 차가 앞에가 엄청 찌그러져 있고 애기랑 애기 엄마 지나가다가 여자가 차 밑에 깔렸다고. 이 사고로 40대 엄마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살 딸아이도 목과 다리 부위를 크게 다쳤는데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엄마는 현재 맥박이 돌아왔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해 딸과 함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모녀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손을 잡고 약국에서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심정지 시간이 30분 이상이 지체가 돼가지고 뇌도 많이 상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실수로 사고가 났다고 인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주차비를 정산하면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가 난 걸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권민규입니다.
앱스타인 사건 기록이 공개될 경우 그 후폭풍은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셈이지만 진실을 밝히는 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화요일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